오늘 강의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신 추정인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소거가 됐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인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신가요?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쩌다 특강에 진짜 어쩌다 참석하게 된 저는 이제 추정인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우리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들이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거의 3년 가까이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사회복지 쪽을 공부를 했었고 또 뇌 쪽도 공부를 하게 돼서 이쪽으로 관련돼서 특히 스트레스 관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리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석사 논문도 이렇게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소나 르머 머스키라고 하는 발음이 이상한데 러시아어를 몰라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가 행복의 방정식해서 행복 효능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더 장수하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더 잘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삶의 효능감이 더 높고 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했을 때 행복감이 크죠. 예. 그다음에 행복감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조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그렇고 또 뇌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근데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난다. 지금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거 예전에 제 모습인데요. 저 예전에 이랬거든요.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뇌교육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국가 브레인 트레이너,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15년간 일을 했었고 또 강의를 임상 강의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환자, 병원에 있다 보면 만성질환자는 환자, 특히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교육을 주로 했었습니다. 주로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아프신 분 뵙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치료할 수가 없는 분들이 이제 의료비 문제나 이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계속 듣고 특히 이제 임신하는 10개월 동안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태교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이라든가 또 뇌를 활용해서 또 공부를 해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석사 때도 신장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또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용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실험 연구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가 정서 조절 이런 부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관심 부분이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뇌활용 스트레스 관리에서요. 일단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힘든 부분,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 그래서 얘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주로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쵸? 박현수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제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화면에 안 보이고요. 제 밑에 바로 박현숙 선생님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박현숙 선생님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름다우신 박현숙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인간관계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려움을 그래서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10분 정도 하고 20분 정도 질문을 받으시라고 주최 측에서 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뇌활용 행복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브레인, 뇌 있으시죠? 우리 뇌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 여기 선생님들은 뇌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활용하고 계세요? 예, 나는 사용한다. 1번. 나는 활용한다. 2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지금 채팅창에 메시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와가지고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계속 뭐 거의 100개가 쌓이거든요. 강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제 사용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기능, 사물에 맞게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곳에 쓰다. 이게 사용이고요. 활용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잘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용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그는 이제 브레인, 그러니까 뇌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주어진 문제를 수동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사용은 수동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뇌를 쓰는 것이라고 하면 활용은 내가 선택한 문제를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를 쓰는 것이 뇌 활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뇌를 사용한 스트레스 관리인가요? 뇌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인가요? 활용이죠, 활용. 네, 네. 활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뇌를,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뇌를 활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신 분들은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 또 내가 주어진 나한테 오는 정보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 그러죠. 환경의 노예. 그렇지만, 활용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죠? 기준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선생님들도 여기 목표가 있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내가 어떤 내 비전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대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싶으셔서 달성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강의도 들어오신 거죠? 그죠? 예, 제 밑에 또 김순희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김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면 뇌를 사용하시고 싶으세요? 활용하고 싶으세요? 활용하고 싶으신 거죠. 네, 활용합니다. 그래서 뇌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빙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이나 이럴 때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95%고 그 다음에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5%다. 그러면 이제 정신치료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뇌와 관련돼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5% 내지 10% 아예 천재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은요 10% 정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때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는 나의 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를 알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완전 찐팬인데요. 네, 오정희 선생님, 이제 제 밑에 오정희 선생님이 등장하셨어요. 누굴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예, 지금 워낙 채팅방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겠어요. 예, BTS죠. 방탄소년단.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마침 또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 중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노래만 보고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알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뇌 발달과 건강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펫이라고 해서 양전자 단층 촬영 이렇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의 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은 건강한 어떤 케어기버, 그러니까 뭐 케어기버라는 게 대부분 부모님이시겠죠. 그래서 양육된 유아의 뇌,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인가요? 화면상에 안쪽에서는 출생 직후에 보육원에서 이렇게 보내진 아기의 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관심을 못 받죠. 그래서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뇌에서 보면 이 전두엽에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예를, 극단적인 예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축두엽 쪽이나 이런 쪽이 이게 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과 유아기에 받는 사랑이 유아의 뇌 발달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주석을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왼쪽에 건강한 뇌 같은 경우는 그 대뇌피질의 전두엽 이쪽에 활성화가 아까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랬죠. 여기 아래와 여기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여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나 이런 유아 경험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피질은 또 우리가 자신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뇌피질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인간의 뇌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유아의 뇌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아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뇌의 크기가 왼쪽에 그러니까 노말한 뇌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노말하지 못한 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를 찍거나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 크기 차이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그 웰빙 파인더에 소개된 그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선생님 중 대부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 이상의 그 부부의 팔에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상처를 내게 했습니다. 상처를.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처 위에 이제 기계를 설치하고 그 중에서는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부부도 있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고 응답한 부부들의 경우 상처가 치유되는데 좋은 부부보다 약 2배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어때요? 잘 아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때 수술이나 큰 부상에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방법이 뭘까? 궁금하시죠? 고은혜 선생님 궁금하시죠? 제 밑에 또 화면에 나오셔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오니까 저도 좋은데요. 예. 위한 방법은 뇌죠. 뇌 스타일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 스타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제 뇌의 3층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뇌 변형계 해서 대뇌 피질, 대뇌 변형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감정뇌. 그러니까 피질, 대뇌 변형계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주로 사고 중심을 그러니까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있고 감정뇌는 이제 대뇌 변형계에서는 이제 감정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간은 이제 생명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하고, 그러면 사고 중심, 생각 중심의 내 스타일은 어떨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스타일이신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맑으니까 우산 파는, 이렇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우산 파는 아들이 날씨 맑으면 우산을 팔지 못하겠죠. 그래서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고, 늘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또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생각이 계속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고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계속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 같이 생각이 많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그런 스타일이면 충분히 대답을 해준다거나 같이 알아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정 중심의 내 스타일은 옛날 버전인데요. 저 옛날에 이제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학번이죠. 고은혜 선생님에 비하면 훨씬 예, 근데 옛날에 제가 그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 캔디 아신가요? 캔디 아시는 분들, 고은혜 선생님도 아세요? 네, 캔디 되게 좋아했죠. 테리우스 나오고. 근데 거기는 매일 이렇게 사랑하고 로맨스 나오고 감정 중심. 예. 로맨스 소설 많이 읽었죠. 그리고 이것도 옛날 거예요. 뭐, 감정이죠. 그래서, 시문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시문화도 있고, 그,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분노에 차서 어떻게 다 부셔버릴 거야. 뭐 이렇게 감정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앙드레긴 선생님 같은 경우 어때요? 판타스틱해요. 이분들 표정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 중심의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능 중심의 내 스타일, 히틀러.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욕이 심하고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송강호가 뭐 본능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영화에서 내가 빨갱이라면 빨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 있죠. 여러분들이 이승호 선생님 혹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이러실 때 이런 상사를 만나면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음소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 네,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 같으세요? 저는 감정 중심의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판타스틱. 아름다워. 그쵸. 이렇게 부딪히낌이 되게 크겠죠.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막 같이 일 못할 것 같죠. 굉장히 권위적이고, 예, 그러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병원이라는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미넌트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되게 있었어요. 근데 또 생각도 되게 많거든요. 뭐 논문을 쓰거나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골고루 섞여 있지만, 어디에 그래도 치우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어떤 치우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네피질은 이제 아까 사고 중심의 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정의 욕구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안과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아까 우리가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이 그 장사가 안 될까봐, 또 비가 멈추면 또 안 될까봐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 배경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뇌 변형경은 아까 감정 중심의 내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정의 욕구가 이제 베이스 깔려 있고 자아 이미지와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또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누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 배경은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본능 중심,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이제 지배의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환경에 저항하고 통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강호가 어떤 영화에서 빨갱이면 빨갱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배경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녀분들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캠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캠핑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엄마 나 캠핑 어디를 가야 돼? 뭘 준비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얘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캠핑을 제대로 못 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 감정 중심의 내 스타일은 어떨까요? 어떻게 대체 반응을 보일까요? 감정적으로. 뭐 자꾸 이렇게 물어봐. 피곤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막 기쁠 때 있잖아요.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럴 때는 다 받아들이고 대답을 하다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능 중심은 아니 뭘 자꾸 물어봐, 그냥 하라는 대로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어떤 지배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와 아이와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가 또 우리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스타일들이 다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굉장히 힘든 거, 그쵸? 그렇지만 다름은 어때요?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화점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른데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소통할 수 안 될 것 같아. 전혀 다른 인간이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 주변의 지인 중에서 정말 뇌를 해부해보고 싶다. 제가 뇌 공부를 안 했으면 뇌를 해부해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한 명씩은 옆에 꼭 있죠? 있죠? 고은혜생 있다고 고개를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가끔은 남의 편?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를 알면 소통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가 가진 이제 연결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뇌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는 시냅스, 그래서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과, 그러니까 뇌 기본 조직이,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그 회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냅스는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고, 이 시냅스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변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소통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뇌 신경세포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인데,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셨나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제가 뇌 공부를 사실은 이거를 박사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몇 년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냥 가볍게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뇌 공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냅스가 계속 우리가 변화해 간다, 가변해 간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스토리 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뇌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이제 막 진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심한데 하얀 가루약을, 그러니까 이제 진통을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약을 먹었을 때 이분이 아프지가 않았다. 그러면 근데 대신 이제 하얀 그 가루약을 밀가루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줬는데
이 환자는 그냥 이것이 내가 먹고 있던 진통제인 줄 알고 아픔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밀가루 먹는다고 해서 진통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내가 그렇게 믿었을 때 이때 우리가 지금 엔돌핀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그래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를 속인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레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 멘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앞에 아주 새콤한 레몬이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나와요. 레몬이 있는데 자, 레몬의 껍질을 하나, 둘, 한 겹이 아니군요. 벗겨봅니다. 벗기고, 자, 레몬을 벗긴 거 한 조각을, 슬라이스 한 거를 제 입 쪽으로 갑니다. 혀 끝에 살짝 대봅니다. 침이 고이지 않았나요? 자, 냄새도, 맡아봅니다. 자, 레몬을 씹어봅니다. 레몬 잘 드셨나요? 자, 눈을 살짝 뜨시고요. 선생님들 레몬 잘 드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잘 드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새콤했습니다. 실제로 안 먹었는데 침이 고이죠?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네, 다른 선생님 해볼까요? 누구 할까요?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서민주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네, 잘 들리네. 아까 우리 어떠셨어요? 레몬 잘 드셨어요? 네, 아주 쉬어가지고 침이 고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실제로 우리가 내가 먹은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상상하는 거, 그렇게 느끼니까 입에서 침이 고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을 못하네요. 그쵸. 구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잘 활용하면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뭔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뇌는 상상과 현실, 뇌는 부정어를 인지하지 못한다. 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네,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김승희 선생님 눈 감고 네, 우리 김상렬 선생님도 눈을 좀 감아주세요. 네, 다 감아주세요. 감고요. 네, 자, 눈을 감고 제 멘트를 들어보세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예쁜 그릇을 상상하지 마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로 맛있는 초콜릿 시럽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듬뿍 떠낸 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마세요. 자, 눈 뜨세요. 여러분들, 제 멘트에 따라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박현수 선생님, 음소거 좀 하시고, 예. 네, 상상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계속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뇌는 부정어를 인지 못한다. 하지 말아라 했는데 얘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얘를 그렇게 한다는 것들, 뇌의 속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지금 이제 1부였어요. 1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뇌 스타일이 서로 다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3층 구조에 따라서 그 특성의 갖고 있는 성향들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를 뭐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또 여러분들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뭐 했었죠? 부정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없어도 되죠? 예. 지루하신가요? 지루하다 하면 지루하지 않다 하면 오케이. 지루하지 않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그냥 거예요. 힘이 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저한테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힘이 나는 거죠.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뇌활용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몸에 해로운 육체적, 정서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고, 자, 이게 무슨 그림이지? 예, 이것을 이제 쥐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화나면 어때요? 개거품 불죠? 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움직여야 되는데 개거품 불죠. 그리고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시는가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웃음 효능 연구를 위해서 반대로 분노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숨,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하고 내쉬는 날숨 1시간 분량이 액체 질소를 급냉시키는데요. 우리 날숨할 때 여기 그림에서 보면 노란 거품 물죠. 막 할 때 몇 명을 죽여요? 사람을 80명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남을 킬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을 킬링했을 때 나는 어때요? 나도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 조절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라든가 또 우울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하게 되면 뭐 자아존중감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분노를 연구해서 우리가 그러면 분노와 우리가 이제 반대적인 것들은 이제 웃는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웃음, 그래서 웃음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그래서 되게 무서운 사실이고요. 자, 그럼 스트레스, 나는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자, 그림을 자 보여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1분 동안 그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그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시간, 10초 시간 드릴게요. 1분이 아니라. 자, 스탑. 어떻게 보이셨어요? 나는 이게 막 울렁울렁거리게 이렇게 보인다. 1번. 화면이 춤을 보인다. 예, 춤을 춥니다. 그쵸? 신지연 선생님이 1번. 그 다음에 나는 얘가 그냥 평평하게 보인다. 2번. 자, 번호를 해보세요. 울렁울렁 1번, 평평하다 2번. 어머. 최유 선생님, 고은혜 선생님, 이경 선생님, 이수민 선생님 다 1번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 굉장히 그 명상이나 이런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는 선생님들로 알고 있는데 다 울렁거리고 1, 2번이 왔다 갔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제 자가 진단이 있어요. 스트레스 자가 진단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이걸 체크를 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한 명, 두 명인데 제가 요거는요. 어쩌다 특강 교실에다가 요 파일을 해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내가 몇 점인지,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이렇게 점수를 하셔서요 총점을 매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쩌다 특강 교실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박현 선생님 오케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그래서 점수가 나와서 내가 불편한 정서적 불편을 특별히 느끼지 않은 상태, 뭐 예방이 필요한 상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막 떨리시죠? 떨리시죠? 이게 검증된 검사 결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관련 증상.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리 채팅창에다가 좀 한번 써보시겠어요,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통이 심해진다. 불안해진다. 네. 이석증, 머리가 무겁다. 욱하다. 맞아요. 머리 스팀. 또 잠을 못 자요. 네, 맞아요. 술 마시고 싶죠. 네. 눈이 아프고, 예, 토할 것 같다. 다양하죠. 다양하죠. 신경이 예민해진다. 흥분한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다 해당되죠. 저는 다 해당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련 증상, 선생님들 다 있을 거예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헤데이크, 그다음에 이제 두통, 어지러움, 그다음에 가슴이 심장이 벌러덩벌러덩 하죠. 그리고 입맛이 없다. 근데 저는 되려 스트레스 받으면요, 입맛이 없지가 않고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요. 폭식 반대로.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거나 이제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땀이 나는 경우. 그다음에 정신적 증상은 아까 선생님들 이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우울하고 근심. 예. 그죠? 김상열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는지 잘 모르는데 몸 어딘가에 자꾸 질병이 생겨. 그죠? 그게 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압력을 받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자꾸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중력도 저하되고 기억력 감퇴 이렇게 됩니다. 행동적 증상은 뭐 아까 우리 김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싶어요. 이런 경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퍼붓는 경우도 있죠. 뭐 욕설, 울음, 가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과식이 아니라 폭식이에요. 폭식. 그다음에 손톱 깨물기.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손톱을 많이 깨물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간상동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그래서 뇌혈관이 우리가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그 다음에 터지면 뇌출혈, 그게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슴 쪽에서는 뭐예요? 뭐 간상동맥 질환에서 심장 쪽에 심부전.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도 막히듯이 심장도 어떻게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되면 우리가 변기 뚫듯이 심장 부분도 막힌 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뚫어줘요? 우리 여기 보면 풍선 확장술 해서 풍선처럼 혈관을 이렇게 좁혀진 것을 풍선처럼 하거나 스텐트 삽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터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것처럼 스텐트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시죠? 그리고 속이 막 쓰리죠? 위 12장 궤양. 그리고 이제 불임이라든가 불안, 우울,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다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리 없는 저격수, 뇌졸중 해서 이게 혈관인데 이게 뭐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거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니까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고무 호스를 사게 될 경우에는 얘는 어때요? 팽팽하고 안에 그냥 물을 해도 물이 잘 통과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안에 부식도 되고 꽉 차가지고 물이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슨 혈관.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막힌 이렇게 동맥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질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유형. 그래서 혈액형 A형이 아니라 뭐 아시는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A형 타입, 우리가 B형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격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 야망이 크고 경쟁적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한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자, 나는 여기에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숫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다가. 6개. 6개예요? 6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경 선생님 1개.
3개, 2개. 예, 어이구, 6개가 많으시네요. 체육 선생님 3개. 예, 제로도 있어요. 제로, 1개나 제로. 예, 예, 2개 고가연 선생님. 네, 3개. 네, 이승희 선생님,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 5개. 자, 여기 선생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 줌 교육을 받으시면서 받을 정도 음소거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개가 모두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A형 성격 유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제로라든가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면 여기 A형 성격에 다 해당이 되고요. 이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B형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성격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형 성격 유형은 이제 주로 이제 워크홀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막 서두르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B형 성격의 유형, 그러니까 성격 스타일의 근데 B형 성격 유형은 느긋하시죠. 느긋하시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A형 타입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상대방,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서 뭐 내 배우자가 만약에 B형 성격 유형이다. 그럼 A형 성격은 어떨 것 같으세요? B형 성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승원 선생님 어떠세요? 답답합니다. 선생님 뭐예요? A형 성격이에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죽겠다. 맞아, A형 맞아. 성격. 맞아, 답답해서 죽죠. 환장하겠어요. 저도 A형 성격인데 저희 남의 편이신 분은 B형 성격 같아요. B형 타입. 그래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B형 성격 계신 분 계세요? 김상년 선생님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인수 선생님? 네, 네, B형이에요. 예, 선생님. 혈액형 아닌 거 아시죠? 성격 유형?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에 A형 성격 유형을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답답해요. A형 성격을 보시는데 예, 답답해요. A형이 왜 저는- 답답해요? 저는, B형은 좀 와일드한 부분이 많죠. 근데 선생님이 B형 성격 유형이신 거죠? 네, 네. 근데 A형 근데 성격을 저-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사나? 싶으실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유도 질문하나요? 선생님 음소거를 하셨네요. 이인수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셔도 되는데. 아, 네,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네, 네. 해야지 이러면은 네.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하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A형들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옆에 직원들이 A형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선생님 혈액형을 그런가요?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A 타입, B 타입. 유형이요? 그쵸? 우리 이정아 네네.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우리 이정아 회장님은? 저는 반반이에요. 어, 그렇지만 A형에 가깝습니다. 그러세요? 네, A형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그런데 B형 스타일을 보시면. B형 스타일을 보면은 부럽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 본성이 이러니까 네. 기다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달복달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터지고 좀 그럴 때가 있죠. 예, 충분히 공감 갑니다. 네, 저도 전형적인 A형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로, 상대방이, 나랑 관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조화점을 맞춰가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단 A형 성격 유형이다, B형 성격 유형이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교수님, 지금 화면 공유에는 A형 성격 유형만 보이고 B형 성격 안 성격은 올,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서 B형을 올려주라는 채팅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아마 성격, 이인숙 선생님도 그래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다룰 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A형 성격 검사 문항이 15개인가 20개 문항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A형 성격은 뭐고 B형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사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유형이 A형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올렸다가 바로 이 수업하기 전에 그냥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스트레스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화가 나죠. 그래서 화병 얘기하죠. 화병 우리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과 건강 진단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DSM-40,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앵거 신드롬 해가지고요. 화병. 진짜 영어로 써 있어요. 화병.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승관광이 깨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밑에 다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화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라가 치밀거나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 그리고 화가 나면 보이는 거 없죠. 뚜껑 열리지 아까 개거품 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승화강은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가슴은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슴 심장과 관련된 거, 심장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랫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랫배 하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아랫배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어떠신지. 내 배 내가 만지는 거니까 괜찮겠죠. 따뜻하세요? 어떠세요? 예, 따뜻하다 1번, 차갑다 2번, 미지근하다 3번. 예, 미지근하다. 네, 따뜻하다 1번. 예, 차가우신 분. 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3번, 2번. 예, 그러시군요. 네, 차가운 선생님들. 그렇죠.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아래로 내리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의 수증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장과 관련된 거, 가슴, 심장, 그다음에 신장, 콩팥이죠. 키드니. 예, 키드니는 뒤쪽에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승학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아랫배 이렇게 배꼽에서 5cm를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부분 차가울 거예요. 차가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리고 손발이 차거나 이게 순환이 안 될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아프고 나서요. 저도 순환이 더 안 돼가지고 저는 막 손발이 그러니까 저는 증상으로 인해서 손발이 특히 발끝까지 순환이 안 돼서 아예 얼음장같이 지금도 이렇게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원리라는 것들. 그래서 수승화각이 잘 되는 상태는 입안에 단침이 보입니다. 근데 안 될 경우는요, 입술이 타고 손발이 차갑다 그랬잖아요.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될 경우는 머리가 맑고 시원해져요. 근데 안 될 경우에는 두통이 있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죠. 이틀 전이죠. 토요일 날 강화도 만이산을 갔다 왔어요. 만이산. 그래서 만이산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 명상을 이렇게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잠깐 명상을 하고 나서 눈을 탁 뜬 순간에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약을 먹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두통약을 가끔 먹거든요. 근데 그날도 조금 아프긴 아팠는데 이게 눈도 잘 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명상으로 가서 눈을 탁 뜬 순간에 세상이 아주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일행한테 나 신봉사가 눈을 확 뜬 그 느낌 되게 밝아지고요. 머리도 되게 맑고요.
그런 것들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가 산까지 이제 등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순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게 잘 된 거예요. 수승화강이 잘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린 느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등산하고 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이런 것들, 또 명상하고 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잘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를 되고요. 자, 나의 몸 상태는 몸 상태. 자, 선생님들 이게 한번 왼손 이렇게 하시고요.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깍지 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시나? 막 비명, 이승원 선생님.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하셔서 깍지를 끼셔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예.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들 가슴과 가슴에 이렇게 골이 파여져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제 밑에 이정화 회장님 눌러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어서 가슴과 가슴에 골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를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시면 아프세요? 어떠세요? 아프죠? 그럼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병 나고 이렇게 열받으면 가슴 막 치죠. 답답하면 가슴 치죠. 소화 안 되거나. 이건 이제 심장 쪽인데 우리가 뚫어주고 싶은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나의 내 상태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블롯이라고 해서요. 저처럼 우리 윈도우 블롯이 한번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윈도우 블러시는 어때요? 이렇게 납작하게 딱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접고, 하나, 둘 피고.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보이세요? 자, 하나, 둘 접고, 하나, 둘 피고. 자, 이정화 선생님, 이정 회장님, 자 보세요. 손바닥이 내 앞에. 그러니까 손등. 그래서 한쪽은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네. 하나, 둘 접고, 하나, 둘 피고. 하나, 둘 접고, 하나, 둘 피고. 하나, 둘 접고, 하나, 둘 피고. 예. 잘 되세요? 제 손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하게 되면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던지자. 몰래 몰래. 돌을 던지자. 되세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막 이렇게 거꾸로도 되고요.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뇌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듯죠. 이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려면 수천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뇌, 우뇌, 자뇌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어르신들 프로그램 할 때도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잘 되시나요? 1번. 잘 안 된다. 2번. 채팅창에 잘 된다. 되시군요. 김상렬 선생님. 다 잘 되시네요. 네. 안 되신다. 된다. 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손님.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냅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다가 일어날 때 오뚜기처럼 일어날 때 몇 번을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몇천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3,600번.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해서 이렇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했을 때, 특히 이제 몸을 할 때, 뭔가 훈련을 할 때도 처음에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안 하던 거 하려면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막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어때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게 되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이 되고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커브에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 커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이제 블랙다운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두 갈림길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 해결은 그냥 참는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짜증이나 신경질, 분노 폭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고, 또 술을 드시거나 담배, 약물 복용도 부정적입니다. 후회만 되잖아요, 나중에. 누군가 가족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났을 때 후련하지 않죠. 후회되죠. 근데 긍정적인 것은 정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서 조절 방법에는 이완체조, 호흡, 명상, 두뇌 우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시간이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의 뇌파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 뇌파 자체가 여기 이제 뇌파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뇌파가 막 되게 뾰족뾰족하죠. 긍정적인 정서는 이렇게 완만하다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파죠. 이럴 때 뇌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뇌를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못해, 뭐 계속 부정적인 말을 쓰게 되죠. 그죠? 말을 쓰면서 내 감정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긍정적인 거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기서 감사일지 쓰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꿈을 갖고 고마워하고, 이때 뇌파는 아까 부정적인 뇌파에서 긍정적인 뇌파로 이렇게 체인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활기찬 몸을 만드는 이완체조,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해지는 명상, 두뇌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완체조는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뇌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활기찬 몸, 밝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등산을 갔었다 그랬잖아요. 만이산에. 그랬을 때 내가 신체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뇌체조는 이제 뇌를 활용한 체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체조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우리 몸은 가장 훌륭한 소통 교과서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내가 어떤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뭐가 아프다. 그것은 내 몸이 어떤 상태다. 내 몸을 관리해라. 아니면 휴식을 취해라. 이런 어떤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팔피우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이제 유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이 마음의 긴장이다. 그래서 이런 이완체조. 그래서 특히 이제 뇌를 활용한 체조에서는 내가 동작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호흡과 의식이 자 왼쪽으로 이렇게 수그리시고 호흡과 같이 이렇게 할 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과 함께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엑서사이즈 운동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체조라는 것은. 그래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요. 호흡은요. 들숨 들여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원한 바람을 내쉬고 내쉴 때는 코로 들여 마실 때, 내쉴 때는 따뜻한 바람, 아니면 나의 찌꺼기가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내쉴 때 가슴을 한번 쳐보실까요? 가슴을. 자, 여기서 함성을 치면 여러분들 집에 가족 식구들이 다 도망가시겠죠? 자, 심장이 여러분 여기서 살짝 왼쪽에 있어요. 여기를 한번 쳐보시면서요. 우리가 변기 뚫듯이 심장도 아까 풍선 확장술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다 그랬죠. 여기를 한번 쳐보세요. 한번 소리 내보실까요? 한번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저희 아파트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 수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장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음악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안내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야호 하듯이 가슴을 치시면서 이걸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레몬을 이렇게 뭐 씹었을 때 진짜 쉽지 않았지만 내가 씹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느껴졌잖아요. 침이 나오고 그래서 가슴도 이렇게 칠 때 우리가 의식 이게 내가 뻥 뚫린다는 어떤 의식을 갖고 여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내죠. 그러면 가슴이 진짜 뻥뻥 뚫려지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을 할 때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외부의 정보가 이렇게 자꾸 의식이 쏠리는 것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한 장소에 왜냐하면 진짜 뭐 도인들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도 명상 가능하거든요. 내가 의식이 다른 데로 안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호흡과 함께 호흡과 함께 이렇게 자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예,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순수해지는 명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명상하게 되면 우리 뇌파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3개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한 5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알파파 그래서 8에서 13Hz가 되는데 이게 이제 뇌파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 또 집중,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과 명상은 예, 뇌파가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 파동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파동이 이제 뇌파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명상 자세. 네, 명상 자세 그냥 가부좌를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허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피세요. 그리고 의자나 이게 등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대지 마시고 살짝 드신 상태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을 때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날은 너무 업이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다운 시키려면 손등을 이렇게 내리시는 포즈를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부좌는 내가 이게 불편하시면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뇌파 조절, 뭐 뇌파 진동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해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자,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감아 보시고 자, 음악 소리에 맞춰서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도리도리 하듯이 고개를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힘을 빼시고 입은 살짝 벌리시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도리도리. 네. 자, 천천히 멈추시고요. 네, 천천히 멈추시고. 네. 어떠셨는지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은 어지러우신 분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돌리시면. 근데 이게 이제 뇌파 조절 명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이제 살짝 도리도리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뇌파를 안정시켜주는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환경의 영향으로 불안정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뇌파 조절은 이제 파동의 원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한국뇌과학연구원과 이제 국내 유명한 뭐 서울대 등 이런 대학, 영국 런던 대학에서 이제 뇌파 조절, 뇌파 뭐 진동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서 이 명상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긍정적인 감소시켰죠.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켰다는 여기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고 기억력이나 인지력도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억력, 인지력 이런 것들 그래서 전두엽과 여기 축두엽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두엽과 이제 축두엽의 어떤 이것들을 두께를 증가시켰고 예, 이렇게 있고 두뇌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뇌질환 예방과 또 항노화
그다음에 이 하게 될 경우 이제 주의력, 사고력, 기억력, 정서 조절에 탁월한 효과. 그다음에 이제 명상 중에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뇌파 조절 명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마음 챙김이나 이런 명상에 비해서 우울증 감소와 또 수면의 질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제가 치료를 제가 이제 아파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약의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생겼어요. 약 때문에. 생명은 건졌어도 그 약의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뇌파 조절 명상, 뇌파 진동 명상을 잠자기 전에 이것들을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명상도 하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집중 명상은 자, 여러분들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끼고 이제 조절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자, 손바닥을 내 어깨 쪽에 이렇게 가볍게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겨드랑이를 살짝 낀 상태에서 하시는데 자, 손바닥을 한번 비벼 보실래요? 우리가 닭똥 냄새가 나도록. 박수 한번 5번 쳐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비벼볼까요? 닭똥 냄새가 나도록. 예, 이인수 선생님 잘 비비고 계십니다. 네, 잘 비벼요. 자, 이게 손이 따뜻해졌죠? 네. 자, 살짝, 자, 눈을 감으시고요. 아까 그 명상 자세 하시고, 입을 살짝 벌리시고, 혀끝을 살짝 이렇게 마르세요. 이렇게 마르시고, 자, 호흡은 이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을 살짝 벌리시고요.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살짝 숙이시면서 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비빕니다. 네, 손바닥을 비비시고 그 따뜻해진 손바닥을 눈두덩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게끔. 따뜻한 에너지가 내 눈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자, 천천히 그 따뜻한 손을 갖고 자, 머리, 얼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에너지로. 아, 시원하다. 아, 따뜻하다. 네. 어떠셨나요? 에너지를 느끼셨나요? 네, 손바닥에 느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으시던가요? 에너지가 좀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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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는 참 신기하네. 손바닥을 네, 눈을 네. 감고 이렇게 옆으로 했다가 네. 하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왔어요. 처음. 오, 정말 잘 느끼셨어요. 예. 예, 예. 또 다른 분들은? 당겼다가 늘어났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고 나서 어떠세요? 내 상태는? 너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눈을 이렇게 네. 떴다가 감았다가 뜨니까 환해진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제 강화도 가서 산에 가서 명상하고 나서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거 명상 수련할 때 며칠 안 느껴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무디지 그랬는데 이것도 계속 해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눈물이 나고 손바닥에 따뜻한 고은혜 선생님은 한가득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하시다 보면 이게 집중을 하면서 내가 생각도 내려지게 되고 감정도 있던 것들도 이렇게 캄다운 되게 되고요. 어떤 분은 또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명상하다 보면. 그래서 울게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화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틀레이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집중 명상의 원리는 에너지에 집중할 때 생각이 그치고, 생각이 그친 상태에서 의식이 작용하고, 또 뇌파가 아까 알파파가 되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향상, 뇌 편도 정화에도, 그러니까 편도라는 것은 감정의 정화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의 역할을, 그래서 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그래서 행복한 정보를 주는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뇌파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떤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에너지 작용이 일어난다. 아까 그 플라시보 효과에서 내가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 작용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를 움직이는 키워드는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 파동이 모여서 파동의 밀도가 커지면 물질로 바뀌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루어져서 에너지 파동을 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끼리는, 그러니까 우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끼리끼리 만나죠. 그래서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는 서로 공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매사에 감사하고 이런 분들과 끌어당기나요? 아니면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되나요? 내가 에너지가 좀 부정적이거나 좀 딸릴 때는 긍정적인 그쪽 우리 분들하고 자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멘탈 갑이라든가 또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에너지 동조할 필요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 중에 이제 웃음과 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웃음 명상 같은 것도 해보면 좋습니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옛날 버전인데요. 조금 이렇게 시대가 했는데, 옛날에 이제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 권혜경,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김순희 선생님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산장의 여인 노래를 불렀던 권혜경 님이 이 노래 부르다가 진짜 산장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홀로 길 이러면서 그 다음에 수덕사의 여성 송춘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대관 쨍하고 해뜰날 노래 불렀던 송대관님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뇌도 그러니까 웃으면 이제 산소 공급이 되고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고 이런 긴장했던 뇌가 이렇게 이완하는 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입니다. 이병헌 잘생겼죠? 이병헌이 여러분들 입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입구,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마를 좀 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마. 그래서 여기 얘가 이렇게 가려지면 복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막 인상 많이 쓴 사람들 여기가 막 이마에 내천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들어온 입구다. 그래서 찡그리지 말고 이렇게 복이 내려오는 길이다. 그래서 인상 쓰면 어때요? 여기 안 되죠. 그래서 축 내려올 수 있게끔 인상 쓰지 말자. 입꼬리 살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입꼬리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승원 선생님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살짝 흘리시고, 이렇게, 지금처럼,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잡는 그릇.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시죠? 이병헌보다 더 멋지게 웃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요새 또 잇몸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 해서 멋지죠. 예, 저는 이제 이거 저예요. 저 옛날에 저 임신했을 때인데요. 이때 너무너무 힘들고 웃지를 못했어요. 이때 모습이 제가 웃음 명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은 또 최근에는 아프고 나서 또 얼굴이 지금처럼 또 됐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밝고 건강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금은 뭘까요? 황금, 소금, 지금 뭘까요? 1번 황금, 2번 소금, 3번 지금. 지금.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here and now, 그래서 지금 이곳에 집중하는 거, 그죠? 그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또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에 하는 이런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절로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행복이 나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케이? 네. 네. 억지로?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항상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꽉 채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